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순방에서의 크고 작은 논란들로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윤 대통령 처음 출근하면서 순방 후에 또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김동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는 이번에 직접 순방을 따라가지는 않았죠? 네, 선배가 갔고 저는 국내를 지켰습니다. 국내에서 지키면서 그걸 기사를 다 하나하나 처리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오늘 하여튼 그 뒷얘기들 좀 재미있게 풀어보기로 하시죠. 예. 네. 자, 지금 뭐 지난 며칠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방 중에 했던 발언, 특히 바이든, 네. 뭐 또 비속어 이런 것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 없었다 네. 가지고 지금 뭐 5일째 지금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식 발언도 아니고 네. 그냥 지나가면서 나오다가 측근 수행원들하고 얘기를 그냥 아주 작은 소리를 하는 게 어쩌다가 갑자기 TV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네. 그걸 그냥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근데 예. 그걸 어떻게 또 증폭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또 이 일부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이 파문이 커졌는데 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 첫 출근 도어 스태핑 하셨죠. 그때 네.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네.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네. 해서 밝혀야 된다 했는데 자, 처음에는 뭐 유감이나 이런 표명 이런 게 나올까 했는데 네. 오히려 강공으로 가는 모드인데 어떤 배경이 있나요, 지금?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은? 뭐 일단 오늘 다들 관심이 그거였죠. 뭐 순방의 성과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네. 또 윤 대통령 사실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제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들 어쨌든 이제 며칠간 이게 바이든이냐 네. 날리면이냐 네. 이런 게 제일 관심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좀 그렇죠. 일각에서는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비속어에 대한 뭐 사과 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뭐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는 게 아니라 훼손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일이다. 네. 예. 그 맥락을 보면 이제 동맹 초강대국을 제외한 뭐 몇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 보도 자체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동맹이 훼손됐느냐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네. 지난 현지시가 미국 뉴욕이었죠. 21일이었습니다. 그 글로벌 펀드 회의를 마치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48초 네. 바이든과 마치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어쨌든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인플레 네. 감축법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했고 나름 홀가분한 상황에서 회의장을 나오는 길이었죠. 네. 나온 길에 이제 측근들과 뭐 박진 장관도 있었고 김성한 안보실장도 있었는데 그때 하던 이야기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확인된 바로는 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네. 승인 안 해주고 땡땡땡 하면 뭐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렇죠. 이 발언이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이었죠. 한 오전 6시 정도. 네, 그렇죠. 6시쯤. 6시 반쯤 이제 이 발언이 있었고 네. 그 몇 시간 뒤부터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이것이 이제 받은 글과 또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그 짤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어쨌든 MBC에서 자막을 넣어서 보도를 했던 예. 게 어떤 거였냐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이 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네. 아.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국회는 미 의회를 얘기한다 네. 이런 의미로 얘기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후에 대통령실에 나온 해명을 보면 이 발언이 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게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예. 이런 뜻이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국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바이든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을 겨냥한 그렇죠. 뭐 발언의 그 진위 여부는 사실 이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시끄러운 잡음을 제거한 영상들도 나오던데. 그 제거한 영상들이 여러 버전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 버전이. 근데 어떤 제거한 영상은 이건 바이든이었다. 어떤 제거한 영상은 날리면이었다. 뭐 심지어는 이 XX들이도 뭐 이 사람들이다.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가들을 분석한 영상들도 있었는데 그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나뉘기도 하고 이거는 뭐 확인이 사실은 불가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판별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근데 그 오늘 도어스태핑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발언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바이든 그러니까 MBC에 최초 자막을 넣어서 보도한 것처럼 바이든이라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동맹을 약간, 훼손하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것은 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은 동맹을 훼손했다 이렇게 그렇죠.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자들도 대통령실 기자들도 이걸 수십 번 돌려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들의 판별 결과는 어떤가요? 때 아닌 그 듣기 평가가 이제 영어도 아닌 국어 듣기 평가를 저도 이 수십 번은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받은 글이 먼저 돌았잖아요. 받은 글에서 이게 뭐 바이든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게 먼저 이제 각인이 되면 그렇게 바이든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다가 이제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고 처음에 날리면 이게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했을 때는 다들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날리면이 되냐고 해서 처음에는 좀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는데 그렇게 날리면으로 또 해명을 듣고 다시 들어보면 이상하게 또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그런 정확하게 보면 날리면이 아니라 날리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어체를 할 때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날리문 이렇게 하니까 이 발음은 똑같아요. 바이든이나 날리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약간 주변이 시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식별이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걸 단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그 뭐 대통령실 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역시 본인이 뭐 어떤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런 뭐 짤이나 받은 글이 돌고 한참 지나서 이게 해명이 나왔거든요. 13시간, 14시간쯤 뒤에. 그럼 왜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해명을 안 했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지점인데 그 왜 해명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또 언급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대통령도 이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했는지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 이건데 일단 문맥을 보면 바이든이 나오면 좀 이상해요. 왜 거기서 갑자기 바이든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국회를 미 의회라고 해석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미 의회를 국회라고 막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교 전문가도 정치인들도 그렇고 왜냐면 미 의회는 외국 우리나라 의회가 국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가 보면 그게 박진 장관이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회를 잘 설득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게 어떻게 미의회예요? 미의회를 우리가 설득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박진 장관도 이거 1억 달러 공여 그거 야당이 또 발목 잡아서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니까 그럼 내가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알아듣고 걱정하지 마라 잘 처리해야겠다라고 답한 게 아닌가 운맥상 그렇게 들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윤 대통령도 그 직후에 페이스북에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또 당부글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볼 때 바이든이 우리가 뭐 어떻게 미 의회가 안 해서 바이든이 창피하다 이렇게 할 만한 무슨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문맥상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회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 성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글로벌 포럼 그렇죠.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뭐 말라리아나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그 펀드를 국가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내겠다. 그래서 기부금 내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제 1억 불을 약속을 했고 뭐 미국은 60억 불.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발언을 바이든으로 해석을 하려면
미 의회가 60억 불을 이제 네.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건데, 네. 근데 미국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60억 불 이상의 어떤 그 공용을 냈던 네. 나라고 우리는 그 전까지는 2,500만 달러에서 네. 이게 1억 불로 이제 올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게 더 어떻게 시급한 상황은 맞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이 의회에서 통과되든 말든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럴 짬도 아니고 우린 그렇죠. 지금 IRA 갖고 얘기하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그 문맥이 뜬금없다는 얘기 바이든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바이든은 그래서 그 문맥상이나 뭐를 볼 때 그걸 바이든으로 해석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MBC가 또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건 의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기자 이 영상을 찍어서 첫 보도한 그 기자가 MBC의 그 동영상 촬영 담당이었다면서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영상을 이제 어떤 특정사가 이제 찍긴 하지만 풀 단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공유죠, 공유. 그 방송이 이제 찍은 영상을 이제 공유한 건 맞고요. 네, 공유했는데 이제 첫 보도가 나온 게 이 영상을 풀이라는 거는 영상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목적으로 위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이제 받은 글이 먼저 돌았고 이게 짤 영상이 먼저 돌았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찍은 영상이 왜 어떤 보도가 나가기 전에 먼저 짤로 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방송을 MBC의 그 천연 기자 찍었지만 일단 공유가 됐고 여러 방송사들이 공유를 한 상황에서 그것을 누가 과연 이게 먼저 반디캠이라고 하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간은 오전 9시 전후로 이렇게 받고 그 지점이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영상이 말이 명확해서 누가 들어도 야 이거 엄청난 말실수였네라고 알 정도의 영상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거의. 정말 증폭을 하고 해도 사실 증폭한 거 들어도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이 XX인지 이 사람들인지 뭔지 전체 잘 안 들리고 쪽팔린다 이런 부분만 좀 강하게 들리는 근데 그걸 굳이 발언한 지 1시간, 한 2시간 만에 짤을 만들어 돌릴 정도면 누군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짤과 함께 받은 글로 일단 바이든이 먼저 이제 찍혀서 이렇게 돌았고요. 그리고 그걸 어쨌든 최초로 자막에 명확하게 바이든을 명시한 거는 MBC였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확산된 측면이 있죠. 그럼 그렇죠.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외신들도 다 받아서 보고도 있죠. 어쨌든 국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게 또 약간 증폭 효과가 있었던 게 보도도 보도지만 그것을 이제 그날 22일 날 오전 9시 반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당 회의에서 그걸 또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비속어.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도 그 발언을 했고 방송에서 나오고 하니까 외신들도 일제히 이제 국내 언론도 받기 시작하고 번역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비속어를 또 각자 좀 다르게 번역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 MBC 정식 보도 나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또 그러면 MBC랑 뭔가 같이 조작한 거 아니냐, 뭔가 둘이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받은 글이랑 그 어떤 짤 영상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분들 소모적인가요? 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데 그분들한테는 바이든 딱 정확하게 들리나 보죠?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방송도 그렇고 어떤 야당의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서 사실은 어떤 보도라는 것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확인된 부분만 보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글이란 거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풍문이 돌더라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소문을 그냥 돌린 거에 받은 글이고 짤이란 것도 명확하게 다 잘 들리면 그 짤이 명확한데 이 짤이란 건 사실 자막도 없는 짤이잖아요. 그냥 웅성웅성하는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하고 쑥 지나가는. 근데 이거 보고서
정확하게 바이든이라고 찝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내가 어떻게 말했다 이렇게 시원하게 좀 그렇죠. 말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그게 한 가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이건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니 그런 논란이 있고 만약에 먼저 만약에 이제 어떤 뭐 분명히 해명을 했다면 이게 확산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대응 체제가 잘못된 이 대응이 사실은 22일 오전에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날 밤에 뭐 거의 밤 11시 한국 시간 11시가 돼서야 한 13시간 지나서 해명이 나왔거든요. 캐나다 가서 해명한 건가요? 아니요. 그 캐나다 가기 전에 직전에? 네, 전에 그러니까 미국 뉴욕 시간으로는 그 밤을 지난 거군요. 지나고 이제 그래서 약간 그런 자버린 거군요. 그런 시간적 그 뭐 현지에서는 그런 사정인데 국내에서는 뭐 현지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미 이게 정말 몇 시간 다 확산되고 외신까지 이미 그걸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0시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 그때는 거기 이미 자고 있었다. 다 12시 넘는 자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는 시간인데 뭐 참모들은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켰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또 자는 대통령을 깨우기 힘드니까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것을 약간 방치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이 좀 분명히 좀 이렇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도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보면서 이 성문 분석가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게 아니다라고 나왔다는 그래서 이제 늦었다는 얘기인데 이해는 가지만 좀 너무 늦은 것 같긴 해요. 또 하나 또 뭐 대략적인 건 그 발언들이 뭐 EXX 뭐 쪽팔리는 일 이런 어떤 대통령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또 이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이 화살이 결국은 바이든이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겨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서 이걸 한다고 해도 사실은 쉽게 또 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XX는 그건 뭐예요? 그건 또 기자들이 들어보니 뭐라 그럽니까? XX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또 제3의 뭡니까 이게? 그건 대체로 이 XX가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 해명을 했을 때 그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바이든이 날리면 이 부분을 이제 잘못됐다고 한 거지 다른 워딩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면 정말 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용어가 아닌 건데 그 당연히 그러면 잘못된 걸 사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어느 정도 말도 나오는데 이런 뭐 약간 유감 표명 정도?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는 아니 이거 공식석상에서 뭐 야당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심지어 대통령이 기억도 못할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사적인 발언을 너무 과도하게 공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 공식 석상에서 또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뭐 망신살, 국민 망신살이다. 뭐 굴욕감을 주고 뭐 그 자존감을 훼손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뭐 그 해명이 나오고부터 이 야당을 겨냥한 거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고부터 진짜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죠.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 할 소리는 아니다. 욕설의 원조는 당신이다. 뭐 과거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걸 들면서 용로남불 뭐 이런 내로남불에 변형한 용로남불이라서. 근데 욕설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듣다 처음 듣는 욕설도 많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욕설은. 근데 뭐 이분은 그 XX가 우리가 아는 그거라 해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뻔한 그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MBC에 대해서 진상 해명을 요구할 것을 뭐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정말 무슨 법적인 수사나 뭐라도 들어가는 건가요? 뭐 여러 관측이 나오죠. 일단은 뭐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과연 밝혀질지는 두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확실한 지점은
과연 이게 영상이 풀단으로 약간 공적 사용해야 될 그 영상을 과연 누가 먼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외교 동맹 훼손이라고 했듯이 그 파문은 또 엄청난 이것이 사실은 뭐 그 발언이 명확했고 하면 보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뭐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또 단정적으로 이렇게 바이든에 나왔고 여러 지점들이 좀 따져봐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었고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언론이 어떤 이제 풀 영상이 나왔을 때 들어보고 기사 쓸 수 있어 명확하면. 근데 이번처럼 거의 들리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실에 물어봐요. 그렇죠.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근데 좀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 들리는데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 안 한 거 아니에요? MBC가?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뭐 저도 국내에서 그걸 뭐 계속 듣기도 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은 즉각 답을 주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근데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 사람들도 뭐라 그런지 안 들리니까 모르고 대통령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이 단정적으로 어떤 발언이라고 말을 하기 힘들죠.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뭐 여러 언론사들이 일단은 그것이 뭐 찌라시로 돌고 여러 가지 경로로 돌았지만 그렇죠. 그 보도를 바로 만약에 확실했다면 바로 보도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 어떤 현안하고 직결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보도할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뭘 타결했습니다. 그럼 막 어떻게 급하게 내야죠.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적인 대화를 그래 급하게 확인도 안 하고 왜 냈느냐. 그래서 이게 의도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MBC의 그 촬영 기자 그분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MBC에서 약간 비민주노총 성향의 제3노조에서는 뭐 그 이번 촬영 기자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몇 차례 뭐 성명도 낸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편파 보도성에 대선에서 뭐 역할을 했고. 네, 대선에서 어떤? 대선에서도 그 어떤 뭐 국장 뭐 그 어떤 촬영 그 어떤 역할을 뭐 간부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좀 더 이것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지금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MBC도 지금 자기들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편파 논란이 휘말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MBC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대통령도 이왕이면 그게 야당을 겨냥했다고 또 이왕 해명을 했으니 그게 좀 발언이 과했다 하면 뭐 야당하고 지금 협치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분은 막 말끔하게 그냥 한마디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잘 시간을 차일피일 끌다 보니까 괜히 일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야가 모두.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빨리 수습을 하자. 뭐 혹시라도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바로 잡을 일 있으면 바로 잡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거의 뭐 거짓말이 더 나쁘다 그러면서 막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까지 했는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같은 당인데? 그렇죠. 막말보다 심한 게 거짓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렇죠, 말이에요. 한 거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윤 대통령 외교 행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글쎄요.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에서 뭔가 이 자객 공천이라고 불릴 만한 김은혜 의원을 내려보는 거에 대한 뭔가 감정적인 골이 있는 건가요? 골은 확실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때 그 경선을 계기로 뭐 이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게 뭔가 감정적인 상승작용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발언 수위를 보면 뭐 야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히려 어떻게 야당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죠. 야당은 야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근데 또 그런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윤 대통령 관계를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또 새로울 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순방 다른 이제 순방 성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오늘 순방 성과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순방 성과가 이 무슨 비속어 파문에 다 묻힌 것 같아요. 어떤 순방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밤에 귀국을 했고요. 이제 어제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죠. 윤 대통령이 와서 이제 순방 그 중에 제일 큰 성과로 꼽은 건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꼽은 거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거든요. 기조연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이번에 방문한 나라들이 영국, 미국, 캐나다.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 우방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방 국가들과의 어떤 그 자유를 매개로 한 연대를 강화한. 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그 국제사회 연대, 자유와 연대, 또 그런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자유를 기반한 연대 강화 그런 걸 성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상회담, 정상 간의 협의, 회담도 있고 뭐 약식 회담도 있고 미국, 일본, 독일과의 그 정상 간의 협의 그것도 하나의 순방으로 꼽았고 또 이거는 순방을 가기 전부터 꼽았던 것은 세일즈 외교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뭐 11억 5천 불의 그런 투자 유치, 또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 뭐 첨단 기술 기업과의 어떤 뭐 MOU 체결, 또 대학과의 그런 체결 이런 것들을 지금 성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 정상 간의 그 환담은 48초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가안보실에서는 목표한 바는 이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48초를 이제 대통령실은 그 한 번의 만남이 아니다. 48초도 물론 있었지만 영국 그 런던에서도 찰스 국왕 주최 리셉션도 있었고. 또 48초 그 만남 이후에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소에서 리셉션 총 3차례에 걸쳐서 그 윤 대통령도 도스태핑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월요일 날 오면서 그러니까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그 나토 나토 정상회의 때는 30개국 정도였는데 거기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00개국 넘는 뭐 그런 정도의 북적북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은 거는 이제 뭐 2개국 정도. 신임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선출되거나 한 그런 나라들이 유일했고 사실은 그렇게 뭐 스쳐 지나가듯 짧게 만남이지만 그렇게라도 만난 국가가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48조 나라도 몇 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48조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보이는데 도스태핑에서 이미 참모들한테 너무 무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무리하면 또 역효과 나니까. 그래서 뭐 짧게라도 일단은 장관이랑 그리고 뭐 NS 차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이미 실무 협의를 다 끝내놓고 그래서 내가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는 확인하는 정도. 한마디로 이거 좀 잘해주십시오. 오케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그 우려를 전달하고 그 협의를 긴밀한 협의 또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협의들을 논의했다라고 그래서 48초지만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울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했는데 고작 48초 한 번 만나고 또 리셉션에서 한 번 만나고 2번 만난 게 뭐 그거 다음은 뭘 얘기했겠느냐 하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대통령 차원에서는 뭐 48초 뭐 30초 합쳐야 뭐 1분 남짓이겠지만 근데 그 전에 장관들, 그러니까 외교장관, 뭐 산업부 장관, 무슨 장관들이 이미 다 실무서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IRA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얘기는 어느 정도 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마지막에 방점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얘기했는데 그거 해주실 거죠?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너무 부담 안 주고 너무 쫓아다니면서 이거 막 징징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뭐 100개국 정상들이 모두가 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뭐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고 10초도 20초도 만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논란인 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었는데 열렸어요. 열리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 흔쾌히 열리지가 못하고 아주 그냥 우여곡절 그때 열렸는데 이것도 실무적인 뭔가 혼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가장 뭐 혼선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브리핑이 있었죠. 이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기로 했다. 네, 그렇죠. 확정해서 브리핑을 했고 또 흔쾌히 이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흔쾌히 그게 그러니까 참 이게 먼저 우리 팬을 다 까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저렇게 나오면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무조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렇죠. 일본은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물밑에서야 물론 뭐 흔쾌히 뭐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고, 네. 뭐 바지깡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비공식 그 네. 어떤 물밑 작업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번 현지에 사실 이 정상 외교라는 게 현지에서 또 외교전이라는 게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뉴욕에서 이틀간의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줄었고 네. 줄면서 이제 다른 모든 일정들이 다 네. 가뜩이나 이제 네. 시간이 여의치 않은데 그런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이미 우리는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번 정상회담 역시 한일 정상회담도 그 일본이 그 기시다 총리가 하는 그 행사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뭐 시간은 30분 정도로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브리핑을 했고 일본에서는 이제 끝까지 간담. 그렇죠. 비공개 뭐 이런 어떤 자리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에 또 우리는 이제 그 회담 결과가 끝나고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그 기시다 총리가 회의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했기 때문에 일본 기자들이 먼저 그것을 윤 대통령이 오는 걸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회담 시작하고 2분 후에 알렸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떤 실무적인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실무진이 너무 어떤 그 정상회담 성과 우리가 냈다라는 걸 먼저 뭔가 강조하려다가 좀 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욕광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자세가 돼버리는. 그렇죠. 축포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다. 이번 한일 회담은 이제 일본이 호스트였고 일단 우리가 찾아가는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동선 일정상 그게 자연스럽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독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그게 그렇죠. 또 예민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쫓아가서 겨우 잡고 하는 늘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겠는데 중요한 건 역시 한일 관계 정상화에 길을 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지금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합의한 것도 몇 개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첫 발을 겨우 내디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문외교 막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찾아가고 국회 부의장도 가고 또 총리도 가고 하는데 정말 좀 길이 열릴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 한일 정상회담의 의의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발을 뗀 것이라고 했고 그 합의문 이제 약식 회담이 끝나고 합의문이 나온 걸 보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뭐 배상 문제나 이렇게 어떤 용어를 그 합의문에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현안에 대한 해결에 공감돼 이 현안이 그 강제징용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일본도 역시 그런 민감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담진 않았지만 그래서 윤 대통령도 오늘 그 월요일 출근길에 한일 관계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이런 약식 회담 뭐 좀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 논란이 좀 이번 해외 순방 이후에 많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제 너무 우리는 먼저 촛불을 터뜨린 게 있었고 또 현장에서 그날은 특히 좀 그 현지 시간은 21일이었죠. 그날 뭐 한미, 한일 또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비속어 논란 그 모든 게 다 그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도 워낙 빡빡했고 그래서 그래서 야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뭐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게 외교 현장인데 A가 안 됐을 때 B가 안 됐을 때 C 이걸 여러 부분들을 다 이제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그렇죠 뭐 당연히 현장에서는 그게 너무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국민 눈높이에서는 대통령실이라면 마땅히 그런 거를 정말 또 뭐 국민들은 슈퍼맨이 있는 줄 알아요. 네, 기획력이나 이런 걸 마땅히 해서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혼란을 좀 잘 수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이 성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 지금 논란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그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떤 이런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그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전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퇴조했다. 그러면 이 퇴조한 관계를 발전시킬 만한 그런 뭐 어떤 유의미한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투자 유치한 것들이 이제 뭐 성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그렇게 뭐 계속 진행해 나가야겠죠. 사실은 이 뭐 바이든 발언이니 XX니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뭐 저런 말을 다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혼잣말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나라의 국익을 크게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보기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앞으로 우리 가끔 서프라이 공급 체인 문제 여러 가지들을 다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만 너무 파묻힌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른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해요.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이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순방만 가면 뭐 김 여사가 어땠다, 브로치가 어땠다, 뭐 일정이 어떻다 다 공격했는데 이번에 이런 망사모자 논란은 야권이 내밀었다고 깨졌죠. 그것이 뭐 처음에 뭐 유족들만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왕족들만 근데 또 그렇게 다른 나라 뭐 정상 연구인이라 참여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특히 영국 처음에는 이제 조문 외교가 첫 시작이었죠. 지난 뭐 현지 시간으로 처음 윤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가 영국 런던이었고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조문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이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장례식을 간 걸 조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18일 날이 그 여왕 신신이 안치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홀에 이제 안치가 돼 있었고 그것이 이제 18일 가서 원래는 이제 거기에 그 여왕에 대한 이제 조문을 표하는 게 표하고 조문록을 작성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현지 사정상의 이유로 그것이 이제 미뤄진 거죠. 왕실과 그리고 그 19일 날 이제 장례식을 참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첫날에 그 조문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럼 조문 취소 논란이 일었던 거죠. 근데 그래요. 우리가 장례식 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말 빈소에 찾아가는 거랑 발인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뭐가 더 크죠? 중요한 건 발인이에요. 발인이 장례식이에요. 근데 빈소에도 가고 다 가면 좋은데 이게 교통사정상 저쪽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힘들다 하니 못 간 건데 안타깝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기에 외교 결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주한 영국 대사도 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뭐 충분한 그 예를 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이죠. 그걸 뭐 이 불필요한 논란이죠. 뭐 사실 조문도 하고 장례식도 했다면 뭐 이런 논란이 안 나타났을 텐데 뭐 출발을 뭐 한두 시간 당겨서 했으면 뭐 이런 논란이 안 나타났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비공개하거나 사후 공개하거나 굉장히 로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 논란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지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순방 때는 뭐 영국에서는 조문 취소 논란 또 그 이후에는 뭐 비속어 논란 이게 워낙 강렬해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이제 거의 없었다시피 했고 이제 순방 마지막 날 이제 캐나다에서 복귀할 때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며칠간 비공개로 했던 일정을 한 번에 이제 참전 용사 만나고 뭐 그런 보훈 행보하고 또 그 캐나다 그 총리 부인과 이제 같이 미술관 그럼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참전 용사들 만나면서 제 할아버지도 이제 참전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외로 약간 이전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보다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이런 순방하고 나면 좀 좋은 성과가 있어지고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런 게 보통인데 이게 논란이 자꾸 나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다시 떨어진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순방 갔다 오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들 그다음 3,5부 요인들 다 불러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했고 하면서 순방 성과도 얘기하고 설명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그런 자리 하는데 이번에 그런 자리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야당이 하도 저렇게 벌떼처럼 달라드니까. 또 이게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는 사실 수습을 하고 왔다고 해도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오히려 더 큰 어떤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곧 있으면 10월은 또 국감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예산안 처리해야죠. 법안 처리해야죠. 이거 다 야당이 협조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기내에서 지난번에는 뭐 기내에서 간담회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아마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같은데 뭐 이 상태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풀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지는 이제 대통령의 몫이죠. 순방을 갔다 오니 더 큰 짐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는데요. 자, 순방 때 있었던 일, 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뭐 그게 뭐 조작된 일이든 아니면 좀 약간 실수가 있었든 빨리 털고 수습한 뒤에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또 이 순방 결과를 바탕으로 또 여야 지도자들, 각계 요인들한테 또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 극복할 방안들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